자, 우리 많은 내용들을 봤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의 사료를 보니까요. 복합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국왕의 약속과 달리 관리들의 침학이 날로 심해졌대요. 최시영이라는 사람은 동학의 2대 교주입니다. 그러면서 보은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대요. 최재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앞의 내용은 교조신운동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상소 내용이고요. 교조신운동에서는요. 삼례집회, 서울의 복합상소, 그리고 보은집회 이렇게 이어질 거거든요. 어쨌든 교조신원운동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죠. 동학농민운동의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조신원운동이었어요. 자, 나를 보면요. 동학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서 황토현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토현에서 전투가 벌어졌겠구나. 황토현, 황룡촌 전투, 이 전투에서 동학군이 관군을 격파했다라는 것을 봤었어요. 자, 이 황토현 전투는요. 1차 봉기, 여기 시작점에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학운동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었어요.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고부밀란, 그리고 1차 봉기의 내용들이 쭉 있고요. 2차 봉기 이렇게 이어졌었죠. 자, 지금 가의 교조신원운동이 나왔었고요. 나의 1차 봉기의 황토현 전투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게 있는지를 골라주시면 되겠네. 1번.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였다. 요거는 2차 봉기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남북접이 연합해서 결국에는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치렀다. 그 얘기죠. 2번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정청, 정부의 기구, 농민의 기구인 집강소 이것들은요. 1차 봉기가 끝나는 시점에 들어가 있죠.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을 만들었다라고 봤었습니다. 3번.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것은요. 2차 봉기의 배경이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농민군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경복궁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나 이후다. 4번에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 만석포를 파괴하였다. 가가 여기 있고요. 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고부 밀란이구나. 5번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2차 봉기의 끝이네요. 가장 마지막이겠죠. 자, 그래서 나 이후구나.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연습,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충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농민군은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혁안을 거듭 제시했대요. 농민군이 정부에 개혁안을 제시했대요. 그게 뭔가 보니까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래요.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그러니까 전주 화약이 체결되겠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혁안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폐정개혁안 12개조 요거였었죠. 폐정개혁안 12개조의 내용인즉슨 뭐였었냐? 토지를 주세요. 토지의 균등 분배를 요구했었으며 한편으로는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이런 것들 그리고 탐관오리를 처벌해달라라는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해주세요라는 요구였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1번의 답이 있네요. 탐관오리 징계 쫓아내달라. 탐관오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쫓아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구였었죠. 자, 이번에 국가의 모든 재정을 호주에 관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는요. 요거는 갑신정변 당시 14개조 혁신정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 의정부와 각 악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이다.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거는 홍범 14조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조직의
이런 측면을 좀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려고 했구나 라는 측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4번에 죄인 외 친족에게 연좌율을 일체 적용하지 말 것. 연좌율, 연좌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대물림한다. 아버지가 죄인이면 나도 죄인 취급. 요거는 1차 갑오개혁 때 악습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악습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한 게 바로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연좌제, 연좌율 이것을 없애고 조혼을 없앤다 라는 것들을 1차 갑오개혁 때 기존의 잘못된 풍습, 관행들을 없앤다라는 측면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환경을 공고히 한다라는 거는요. 요 다음 단원과 관련된 독립협회의 헌의육조라는 그 주장 건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주장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녹두꽃이 피고 진대요. 전봉준이겠구나. 고부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마지막에 우금치 패배했네.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렇게 정리했었네. 배경이 됐었던 교조신원운동. 그 다음에 고부밀란, 그리고 1차 봉기, 그리고 2차 봉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었는데요. 고부밀란이 일어났다. 여기 있다. 전주성을 점령했다. 1차 봉기 당시에 점령하죠. 우금치에서 패배한다는 2차 봉기의 끝이에요. 그러면 3부에 들어가는 거는요. 여기에 해당하겠네.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한 이 사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한다. 남북접의 논산 집결은요. 2차 봉기의 북접도 왔었다라고 봤었죠. 그러니까 남북접의 집결은 패배하기 전에 2차 봉기에 모였었던 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2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다. 황토현 전투는요. 전주성을 점령하기 전에 1차 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청 전투 그리고 나서 이제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이렇게 가죠. 따라서 2부 그 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에 백산에 모여서 4대 강령을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1차 봉기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는 백산에 모였었고요. 여기서는 논산에 모이거든요. 1차 봉기의 시작이고 1차 봉기의 시작은 2부 앞에 있네요. 4번에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다. 이때가 2대 교주 최시영 시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교조신원동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5번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3례 집회가 열리다.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겠죠. 물론 4번이 요 5가지 중에서는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서고요. 그 다음에 5번 그 이후의 내용들로 이어지겠죠. 답은 1번. 그래서 동학의 사건 순서 역시나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고부군수 조병갑이 부임했대요. 고부 지역에 조병갑이 부임했구나. 근데 학정 잘못된 이런 괴롭히는 이런 정책들을 한대요. 고부 관아 창고를 털어 곡식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고부 밀란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고부 밀란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라도 일대를 관할하고 있구나. 인물이다 그러니까 전봉준이겠죠. 전봉준이 고부밀란을 주도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을 이렇게 이어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동학농민운동 사건과 관련된 건 전봉준의 행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거는 여기에는 2번이 있겠죠. 3번은 왜 아니에요? 동학의 2대 교주는 아니에요. 전봉준은. 이 사람은요. 누구냐? 바로 최시영입니다. 네. 자, 그래서 2번과 3번을 구분해 보시고요. 나머지를 보자. 1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요건 뒤에 의병편에서 다시 정리할 건데요. 예. 요 때는요. 유인석, 이소웅 이런 인물들이
을미의병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할 겁니다. 4번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요거는 뒤에 마찬가지로 국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의거 활동이 있을 건데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의 활약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5번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뒤에 나와요. 이건 정미의병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인영, 허위 이런 인물들이 정미의병 때 등장하기도 할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다. 자, 답은 2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개혁안이 뭘까? 요 앞에 보니까 뭐 일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일본이 지금 뭔가에 지금 간섭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개혁위원회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가 주도하는 개혁인가 보다. 그리고 일본이 뭔가 간섭하려고 하고 있구나. 자, 군국기무처가 주도하는 개혁은요. 1차 갑오개혁이었었어요. 1차 갑오개혁은요. 군국기무처 이 조직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은요. 요거는 홍범 14조라는 원칙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다. 이렇게 일단 도식적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1차 갑오개혁을 고르면 되는데 2차가 있으면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기억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건양이라는 연호는요. 요거는 2차 갑오개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 시기 때 등장하는 연호죠. 1차 갑오개혁 때는 개국기원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자, 니은에 탁지 아문으로 제정을 일원하였다. 요거는 팔아문, 1차 갑오개혁 때 팔아문으로 개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거는 원래는 2호 예병현공에서 호조였었는데 요게 탁지 아문이라는 기관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팔아문으로 개편했다.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에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요거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라는 게 뒤에 요 다음 달에서 나올 건데 거기에서 등장할 겁니다. 리을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1차 갑오개혁 때 악습을 폐지한다 라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죠. 그리고 앞에 문제에서는 연좌율, 연좌제 이것도 폐지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죠. 자, 그래서 니은, 리을 요 두 가지가 1차 갑오개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네요. 6번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것도 개혁의 내용을 파악하고 비교해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군국기무처 그러면 1차인가 봤더니 폐지됐대요. 아니구나. 근데 이제는 김홍직과 누가? 박영효가 주도한대요. 나중에 친일파가 되시는 분, 박영효가 주도한다는 건 일본인 개혁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후의 개혁인 2차 갑오개혁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차 갑오개혁은 홍범 14조 원칙에 따라 시행됐었던 개혁이었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요. 2차 갑오개혁 때는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8도를 23부로 개편했었고 사법권을 분리독립해서 재판소를 설치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2번이 있네요.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재판소 설치도 있구나. 그리고 1차 갑오개혁 때 교육제도 개편, 교육입국조서 얘기도 있었다. 1번의 내용은요. 통리기무화문 설치니까 요거는 1차 갑오개혁 더 이전에 처음에 개혁 정책할 때죠. 통리기무화문 그리고 별기군 설치 그 이전의 개혁입니다. 3번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였다. 개국. 자, 그러면 요거는 1차 갑오개혁 시기 때 있었네요. 2차 갑오개혁 때는 연호 얘기가 없고요.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봤었죠. 4번에 공사노비법 협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요것도 1차 갑오개혁 시기에 해당하는 정책이네요. 5번도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그죠?
2차 때에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라는 걸로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답은 그래서 2번 지방제도의 개편 2차 가보개혁입니다. 7번 문제. 이번에는 이 개혁은 무엇일까? 보니까요. 고종 32년 11월 16일. 앞에는 11월 15일. 그 다음에는 11월 17일.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해가 바뀌고 1월 1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러냐? 달력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 개혁으로 양력으로 바뀌었구나. 음력이 아니라. 그래서 연호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건양, 양력을 세운다. 그렇죠? 3번에 있네. 자, 이 개혁은 뭡니까? 이 개혁은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시기 때 건양이라는 연호와 태양력의 시행, 그리고 군사제도 개편으로서 친위대와 진위대라는 군사제도도 만들고 단발령 실시, 다 을미개혁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봤었습니다. 1번과 2번 지계하문, 대한국 국제반포, 요거는 대한제국의 개혁, 뒤에서 요 뒷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4번에 개혁추진기구로 교정청, 이건 뭐죠? 교정청으로 하려고 했는데 요걸 못하고 군국기무처로 했었던 게 1차 가보개혁이었었죠. 그러면 교정청은 1차 가보개혁의 기구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1차 가보개혁 하기 전에 농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었던 개혁기구였는데 요걸로는 뭘 못했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자치기구, 농민기구는 집강소, 정부는 교정청이라고 만들었죠. 5번 군제를 개편하여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였다. 예, 이영으로 통합하고요. 신식군대 별기구 만들었던 처음의 개화정책, 그게 통리기무하문 설치와 구식군대 개편 및 신식군대 별기군의 창설이라는 것을 저 앞에서 봤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자. 가에 보니까요. 자, 왕이 경복궁을 나왔대요. 이범진, 이윤용 등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했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했대요. 허허. 그리고 김홍집은 여기서 군중의 분노 때문에 결국 이제 죽게 될 겁니다. 아무튼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몰래 도망가요. 쪽문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여자처럼 변정해갖고 나가. 너무 창피해. 이게 뭐예요? 아관 파천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라는 거죠. 나의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진 조칙에서 짐이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을 자른대요. 머리카락을 잘라. 너희들은 짐의 뜻을 본받아서 대업을 이루라. 머리카락을 잘랐다. 상투를 잘랐다. 그러면 요거 단발령이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을미개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미개혁에서 단발령이라는 요 정책이 있었으니까요. 다에 광화문을 통해 들어온 일본 병사들은 건천궁으로 침입했대요. 이것들이 뭘라 그러지? 일본 장교는 흉악한 일본 자객들 왕후를 수색하는 걸 도왔대요. 허허, 설마 왕후를 찾아내서 시해했대. 왕후, 왕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비가 죽었구나. 명성황후가 죽었구나. 을미사변이죠. 자, 우리가 봤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었다라고 봤었냐면은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있었다라고 봤었죠. 이 가보개혁 중에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이 뭔가 주도권을 쥐는 듯한데 러시아가 개입했네요. 그게 바로 뭐야? 삼국간섭이죠.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해서 요동반도 토해내게 만들었지. 그래, 청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세력을 키웠다가 삼국간섭으로 러시아가 세력을 키우게 되네요. 그리고 어떻게? 일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자행하게 되죠. 일본이 세력을 만회했었네. 그리고 고종이 피신하네요. 아관파천. 아관파천의 결과 친러 내각이 구성됐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으니까. 자, 이게 지금 순서죠. 근데 지금 나에 보니까 을미개혁이 있어요. 을미개혁, 을미사변. 뭐가 먼저야? 을미사변이 먼저고요. 그래서 친일 내각에 의해서 을미개혁이 시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먼저고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친일 내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 사이 시기에 해당하는 게 나예요. 그래서 결국 다가 제일 처음, 나가 그 다음, 아관파천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다시 다, 나, 가 요렇게 가겠습니다. 다가 을미사변, 나가 을미개혁, 그리고 가가 아관파천 순으로 나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나열하시면 되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